네, 휴림로봇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휴림로봇 최근 주가가 3,681원까지 올라왔다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일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기술적으로 이렇게 반등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다른 한 분들은 여기 보시는 이 빨간색 선 보이시죠? 네, 여기 빨간색 선, 여기가 이제 5이평선인데요. 이 5이평선을 깨지 않고, 네, 우상향 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 놓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일봉으로 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이렇게 좀 변동성이 크고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종목들,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종목들은 일단은 주봉이나 월봉을 판단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의 주가가, 현재 이 주가가 기존의 데이터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지 아니면 고평가되어 있는지 일단 이걸 보시는 게 포인트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봤을 때에도 현재 주가는 기존에 대비해서 거의 75% 하락한 수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주가는 상당히 어떻게 되어 있다?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거는 뭐냐면, 현재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고, 앞으로 주가가 부양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모멘텀이거든요. 이 모멘텀이 받쳐주느냐가 이제 핵심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이 휴림 로봇은 그만한 밸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월봉상 봤을 때에는 주가가 상당히 낮게 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크다라는 게 이제 우리 생각이고요. 그리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에는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이렇게 돌파를 시도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뭐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이제 쟁점이죠. 그러면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다시피 일봉상 기준으로 했을 때, 아까 기준선 제가 이제 체크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기에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도 조정이 나올지, 아니면 여기 2,400원 아니면 2,100원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을지 이제 구분 짓는 방법인데, 제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물론 여기도 터치할 수 있고 여기도 터치할 수 있고 여기도 터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세 가지의 경우가 터치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여기를 터치하는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큰 악재, 가령 예를 들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쓰러졌다라든지, 아니면은 쓰나미가 왔다든지, 돌발적인 악재가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 여기까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이평선을 깨지 않고 우상향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느껴지고요. 왜냐면 사실 이 현재 이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된 게 뭐냐면, 그 트윈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자율주행 기술 연구하는 회사고요. 지금 여기하고 MOU 맺은 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 물류 자동화 이걸 하는데, 제가 영상이 아니라 이미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본 영상 보시면은 롯데 로봇이 냉장고를 만든다고 해서 LG그룹에서 3년 전에 나왔던 영상이에요. 여기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20명이 채 안 되고요. 냉장고 공정의 90% 이상이 전부 로봇이 만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영상 한번 보시면은 정말 어떻게 일부 분들이 보시기에는 컬처 쇼크로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2부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매수 포인트 관련해서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일부 막바지 지금 이제 끝나가는 부분인데, 앞으로 제가 어떤 기준으로 매매하는지에서 영상 간단하게 시청하시고 2부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저는 예전에 주식을 처음 할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사실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일단 우리가 기관이나 외인에 비해서는 정보가 늦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주식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매수를 하고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이 사실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할지 모를 때가 가장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실전적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전 매매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전에 직접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께는 제가 직접 매수와 매도 알림을 문자로 직접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지지 라인에서는 매수 신호를 드리고요. 반대로 추세가 올라가서 이렇게 저항을 맞는 자리, 여기에서는 매도 신호를 드리고 있습니다. 즉 여기 신호가 나오면은 매수합니다라고 신호를 문자로 넣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매도해야 될 자리에서는 매도합니다라고 제가 문자를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 이 녹색 선이 지지선인데 여기에서는 다시 매수를 하면 되겠죠. 지금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구독자님들께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시간 매수 매도 정보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알림 신청이 완료가 되는데요. 자, 여기 차트 보시면은 여기 주황색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황색 화살표가 밀집되는 지역이 바닥이라고 확인을 하고 매수 신호를 드리고요. 이처럼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서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은 매도 신호로 확인하고 매도 신호 문자를 제가 매매할 때 같이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라는 것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실수를 줄여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 실수를 줄여보기 위해서 일부 보조지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예측이 아니고 대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감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이격도라든지 그 다음에 괴리율 그리고 이러한 추세를 확인하면서 보조지표를 활용하면서 확률 높은 자리에서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정확한 매수 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고 정확한 매도 타점에서 매도를 하는 것인데요. 제가 지금 잠시 이미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근거를 준비했고요. 제가 채널을 옮기면서 지금 과거의 데이터가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작년 리딩 끝날 때쯤 건설주의 현대건설을 강추하셔서 보유 중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현대건설 사두라서 사둔 거 100% 돼서 어찌 하나 궁금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영상이 나왔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신호를 드린 가격대가 3만 원이었습니다. 3만 원이었는데 지금 주가 한번 흐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작년에 추천한 시점이 사실 여기 9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 현대건설을 추천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거는 러우 전쟁이 영향이 컸습니다. 그리고 주식이라는 건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데 그 안에서 긴 시간 조정을 받은 종목 섹터가 건설주입니다. 제가 연봉을 한번 띄워드릴 텐데요.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높은 것 같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여기 99년도까지 비교를 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고 주가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가는 올라가고 내림을 반복하는데 그 안에서 전고점 전저점을 다시 도달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서브프라임이 터지기 전에 10만 원이던 현대건설 주가는 자그마치 20년 3월 1일 날 18,600원까지 주가가 떨어졌고요. 금호석유를 비롯해서 기존의 인프라 섹터 중에서 해운, 조선, 기타 섹터는 전부 다 전고점 07년 10월 1일 서브프라임이 터지기 직전에 주가를 전부 돌파를 했고 이 자리를 돌파하지 않은 유일한 섹터가 건설입니다. 앞으로 건설이 끝났다라는 이슈가 많이 있는데
사실 여기 보시면은 매수 시그널만 나왔지 매도 시그널이 나온 거는 여기 보이시는 이 자리와 19년의 이 자리 말고는 없습니다. 네, 그만큼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주식은 돌고 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건설주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지금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주황색 화살표가 밀집된 거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밀집이 됐다라는 거는 바닥이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제가 매수 신호를 드린 것이죠. 결국 이처럼 중요한 것은 주식을 사서 정확한 타점에서 내가 사고 파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기준은 앞으로 계속해서 제 채널에서 제가 공유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까지 문자 알림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 보시는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매매가 더 이상 막막하지 않도록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구독자님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어떤 이제 좀 모임에 한번 이제 지인 추천으로 인해서 가지고 이제 모임에 한번 참석을 하겠는데 그 자리에 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굵직굵직한 분들이 좀 많이 계셨어요.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좀 조언도 많이 듣고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가 나왔는데 그분들이 현재 이제 제가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고 물류 그다음에 뭐 스마트 팩토리 하면 그다음에 최근에 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으로 이전을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국내에 지금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하지 않는 이유가 있냐라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모 기업 이제 관련된 임원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인구 고령화다. 그리고 저출산이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인구 고령화 현재 의학기술이 발전해가지고 기대 수명이 100세인데 지금 놀고 있는 50대, 60대 그리고 20대, 30대도 엄청 많이 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놀고 있는 이유가 결국은 일자리가 없어서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냉장고를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팔아야 되잖아요. 국내 시장, 내수 시장, 해외 시장에 팔아야 되는데 사회적 합의적인 문제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부 스마트 팩토리로 바꿔버리면 공장에 있는 근로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거의 신규 고용을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뭐 50, 60이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은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자리를 뭐가 대신하냐면 로봇이 대체를 하는 거죠. 점점 인간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다르게 뭐가 강해요? 근로기준법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정부 지침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뭐 일자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부 다 스마트 팩토리화를 진행을 해버리면 우리나라 국가에 큰 혼동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혼란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디하는 것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사회 풍조 자체가 그렇다고 해요. 근데 이제 뭐 명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일부 뭐 강성 노조들이 노조 막 해가지고 분교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뭐가 되냐면 그런 것들을 시행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 때 인건비를 갑자기 확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 때 거리두기 한다고 해서 가게 문도 못 열어놓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가 됐어요? 지금 가게 가면 전부 키오스크 있죠. 주문 받는 사람이 없어요. 예, 관광호텔 경영학과 지원율이 훅 떨어졌습니다. 예. 저도 예전에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된 회사에서 근무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본사에서 근무해본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희 회사가 원래 이제 중소기업으로 분류가 됐었어요. 뭐 회사 이름은 언급하지 않을게요. 중소기업으로 분류됐었는데 회사 규모가 커지고 막 미국 진출하고 중국도 진출을 하니까 중견기업으로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골목 상권을 보호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일정 기간 내
거리 안에서는 출점을 제한하는 방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자수성가로 성장한 회사인데 그렇게 출점을 막아버리니까 기업의 이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회사가 결국 이제 파산을 했죠. 네.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뭐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곧 주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구 고령화 저출산으로 나라가 망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외국에서 일부 과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가장 발빠르게 변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하고 일본이다. 예. 특히 한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 없잖아요. 그리고 자원이 없는데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출산을 안 해요. 근데 저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서식지가 파괴가 되면은 어떻게 되죠? 어떠한 특정 동물은 멸종을 해요. 그죠?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제약이 되니까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바쁘하게 인구 고령화 저출산 문제가 발생하는데 결국은 AI가 발등하고 로봇이 발전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한국하고 일본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얘네들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시 먹고 살기 좋은 환경이 되고 자원이 풍족해지고 하면 아이는 낳지 말라고 해도 난다 이거예요. 얘네들 요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래 산업에 대해서 가장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국가가 한국과 일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론 머스크가 중요한 뭐 한국은 망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완전히 이제 대조적인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한국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조금 제가 얘기가 길어지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한국은 지금 그 인구 고령화 저출산 문제 때문에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게 로봇 분야예요. 예. 지금 여기 이 부분에 완전 전념을 하고 있고 특히 방산기업 하나 같은 경우에도 그다음 현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우리나라 이제 철책선 GOP 있잖아요. GOP. 예. 그 지금 뭐 사단 제가 있던 군단도 지금 없어지고 했는데 여기에 지켜야 되는 군인들이 점점 감소를 하니까 여기를 로봇으로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봇 기술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보니까 계속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거에 봤을 때는 그 기술 테크 기업들 자체가 한국이나 일본이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휴림 로봇 이름이 로봇이잖아요. 그리고 이 로봇 테마가 다시 한번 크게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봅니다. 이 로봇 산업 관련돼 가지고 범위가 진짜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리고 제일 큰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이게 대규모 거래량이에요. 6,164만이라는 거래량이 터졌어요. 네, 시가총액이 3,400밖에 안 되는 종목이. 그리고 나서 대규모 거래량이 또 한 번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현재 상승폭은 78%. 그게 막 크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78%에서 한 20% 빠져가지고 지금 50% 상승하고 현재 자리를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는 여기에서 바닥에서 이렇게 대규모 물량이 들어오면 네, 보통 정고점까지는 돌파하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기준봉을 어디로 잡아야 되냐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이제 대규모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 흐름을 보여줬던 여기가 이제 기준봉이 되는데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디까지는 도달을 해야 되냐? 네, 여기 보이시는 최소한 4,500까지는 도달을 해야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대규모 거래량이 나왔고 기존의 거래량을 압도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이제 대규모 물량을 매집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현재 여기에서 고점을 형성하는 자기가 2,175원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만약에 이 정도 얘네 물량을 모집했다라고 하면 적어도 메이저들이 물량을 청산할 때는 최소 2배까지는 올리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 2,175원이니까 2배면 어떻게 돼요? 4,200원까지 올라가겠죠. 4,2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뭐가 가지고 있다? 모멘텀이 가지고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딱히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전망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혼자 매매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네, 매수 타점, 매도 타점 필요하신 분들,
제 영상처럼 기존 영상처럼 제 구독자님들 여기로 구독 핸드폰 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그걸 보내드리고 있어요. 제가 매수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거 받으실 분들은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잦은 나의 사랑, 음원은 나의 힘, 상은 나의 별, 그리고 넌 나의 영감. 난 느긋한 남자.